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그 모습이 어떠한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보통 누군가가 보고 싶으면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리움을 행동으로 표현하니까요. 하지만 회피형 인간에게 그리움이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그리움은 소란스럽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며 결코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회피형이 당신을 사무치게 그리워할 때 겉으로는 전혀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 침묵하고 심지어 차갑게 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얼음 같은 거리감 밑바닥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고요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회피형 인간은 정서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나는 아무도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평생 피해왔던 감정인 의존이라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지만 그들은 그 아픔에 다가가는 대신 도망칩니다.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생각 자체가 그들에게는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들고 노출시키는 일이며 그들에게 나약함은 곧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 이미 나를 잊었을까라고 고민하는 동안 그들은 가까워지고 싶은 갈망과 멀어지고 싶은 두려움 사이에서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벗어나려 합니다. 나 혼자서도 괜찮아. 난 누구도 필요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일에 몰두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고 때로는 의미 없는 만남으로 자신을 혹사시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모든 도피가 당신이 남긴 감정의 소음을 잠재우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의 소식을 그냥 지나치려 애쓰지만 결국 멈춰서고 맙니다. 아주 작은 게시물 하나, 사진 한 장, 함께했던 기억 하나를 마주하는 찰나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그들을 덮칩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감정을 솔직하게 처리할 줄 모르기에 다시 억누르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회피형은 당신이 알아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조용히 비밀스럽게 부서진 조각처럼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당신의 웃음소리, 당신의 향기,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 주었던 방식을 되새길 때 그 그리움이 나타납니다. 어디선가 당신의 이름이 보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만 결코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을 쳐다보며 글자를 입력했다가 다시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당신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 자체가 그들에게는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한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이 차마 마주하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회피형이 당신을 그리워할 때 그 마음은 당신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 안으로 더 깊이 숨게 만듭니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다가도 곧바로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찾아내려 애씁니다. 이것은 그들의 방어 기제입니다. 감정적인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이죠. 멋진 사람을 잃었어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게 최선이야, 우린 너무 달랐어라고 되댑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순간 자신이 유지해온 통제력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움은 회피형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다만 그 아픔이 고통처럼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은 고립으로 혹은 괜찮은 척하는 연기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그 벽이 이제는 자신을 외로움 속에 가두는 감옥이 된 것입니다.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모릅니다. 전화를 하고 싶지만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낼 때 느끼는 불안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그것이 평화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사실은 감정적 마비 상태에 빠진 것인데도 말이죠. 가끔 그들의 그리움은 이상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갑자기 소셜미디어 활동이 활발해지거나 알 수 없는 모호한 글을 올리고 당신이 좋아했던 것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직접 하지 못해 선택한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혹은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일로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같이 봤던 드라마나 지인의 소식을 묻는 식으로 말이죠. 결코 직접적인 고백은 아닙니다. 문이 여전히 열려 있는지 확인하려는 안전한 시험일 뿐입니다. 이때 당신이 따뜻하게 반응해주면 잠시 안도하겠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갈구하던 그 친밀함에 다시 겁을 먹고 도망쳐 버릴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그리워한다면 결국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회피형에게 그리움은 혼자만의 의식이 됩니다. 밤늦게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옛 메시지를 다시 읽고 대화를 복귀하고 사진을 찾아봅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감정을 허용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너무 커지기 전에 서둘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쓰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수치심과 연결됩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곧 약하다는 뜻이고 약함은 그들이 평생 억눌러야 한다고 배운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움을 느낄 때 그들은 보고 싶다고 말하는 대신 내가 너무 감상적이네, 빨리 잊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어두려 하면 할수록 그리움은 더 끈질기게 남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공간들, 즉 음악 속에서, 기억 속에서,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고요한 유령이 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회피형이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종종 그들의 각성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 통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외로움일 뿐이라고 치부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그리움은 깨달음으로 변합니다. 어떤 자극이나 일로도 당신이 남긴 빈자리를 채울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가고 일에 파묻혀봐도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순간 당신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당신을 너무 멀리 밀어낸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회피형들은 결국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었을 때, 즉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을 해오겠지만 그 짧은 메시지 아래에는 차마 말하지 못한 감정의 산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당신을 생각했어.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라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당신에게는 장난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에게 그 작은 행동은 일종의 거대한 모험이자 취약함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물론 모든 회피형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히 거리를 둔 채 살아갑니다. 감히 스스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에 괴로워하며 당신을 비밀처럼 간직한 채로요. 너무 소중해서, 동시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마 만질 수 없는 비밀 말이죠. 그들은 절대로 말하지 않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당신을 조용히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고요한 순간마다 그들은 만약 내가 머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자문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회피형에게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침묵입니다. 옛 사진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에 쌓인 회피와 부정, 그리고 갈망입니다. 당신의 접속 기록을 몰래 확인하면서 실수였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당신 꿈을 꾸고 일어났으면서 안 꾼 척하는 것입니다. 통제라는 옷을 입고 있는 감정적 혼란입니다. 비록 당신이 원했던 사과나 고백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그들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결국 회피형의 비극은 침묵 속에서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랑하고 비밀스럽게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밀어냈던 사람들을 그들은 가장 오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회피형은 자신이 감정을 느껴도 안전하다고 믿게 해준 사람을 결코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자신이 도망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해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는 대개 너무 늦어버린 뒤겠죠. 하지만 당신에 대한 기억은 그들이 한때 사랑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려 노력했다는 고요한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혹시 헤어진 회피형 연인이 당신을 그리워할지 궁금한가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다만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투쟁입니다. 그들의 거리감은 무관심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을 그리워하는 일은 사랑과 자기 보호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그들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품고 있는 그 무거운 침묵일지도 모릅니다.